네, 라미시 2회차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시 1회차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초반부는 1회차보다는 좀 쉬운 유형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뒷부분, 그리고 특히 서술형은 좀 풀이를 다 올곧게 다 써야 되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많았어서 체감 난이도는 1회차보단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라이즈 수학 다니는 고등학생 재원생들, 고2 재원생들은 1회차와 2회차 점수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열심히 공부했다.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난이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영상 시작을 해볼 거고요. 1번부터 사실은 서술형 전까지는 뭐 두 문제 정도만 좀 고난도 문제가 있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좀 너무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서 다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시험지 한 장은 과감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장은 얘들아 책에 다 나와 있어. 교과서 수준의 문제인데 교과서 수준의 뭐 필수 예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대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펼쳐보면은 비슷한 유형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장의 앞장도 과감하게 넘길게요. 여러분 과감하게 넘기고 선생님은 18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1회차 영상을 찍으면서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이다. 식의 성질이 다 나와 있고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단원이며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18번 문항도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한번 보실게요. 자, 3차식 fx에 대해서 fx가 3차식이래요, 여러분. fx는 3차식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fx-2x는요. fx-2x는 x 플러스 3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x 플러스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3차식이었고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난 나누어 떨어졌어요. 몫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고 뒤에 따라붙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그동안에 공부했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랑은 살짝 달라. 왜 살짝 다르냐면 fx를 나눗셈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문항은 fx-2x를 나눗셈 해줘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x를 이항시키면 된다 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fx 어떻게? fx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그 다항식을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근데 또 이것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몫은 당연히 달라질 거니까 다른 표기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문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냐면 18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형태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요소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을 얘들아 F1을 구하면 정답이구나.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야. 나머지 정리의 핵심.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fx라고 하는 식을 구하지 않아도 얘들아 구하지 않아도 f1의 값만 구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는 3차식이었으니까 3차식의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이용했던 qx라고 하는 형태가 얘들아, 나는 자연스럽게 ax 플러스 b의 꼴로 나오겠거니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3차식이니까 3차식의 형태가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형태고 내가 1회차 때도 강조를 했지만 라이즈 수학에서 배운 모든 친구들은 이 문장을 통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든 학생이 한다고. 모든 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라이즈 수학 와야겠죠, 그죠? 네,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식을 통해서,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q 프라임 x, 이렇게 두시고,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라고, 얘들아. 아, 그럼 이렇게 두고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F1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F1의 형태를 여기서 이제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6이 올 거고, 그것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각각 또 대입을 해보면 x 플러스 2 더하기 21. 왜냐면 12 더하기 9니까요. 2 대입해서 0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은 f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3 따라갈 거고 그것이 0이라고 하는 3개의 관계식을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뭔 짓을 할 수 있어? f-3은 마이너스 6이다라는 조건식 하나, f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조건식 하나, f-2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조건식 하나를 구해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F1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Q'X를 또다시 언급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 먹어요. 요거를 여기다 데려와서 이용해 먹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대입하세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F2를 대입합니다. 첫 번째 F2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그럼 F2, X자리 2대입, X자리 2대입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식 변형 안 한 상태로 선생님 쓸게요. F2 마이너스 4는 2 대입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2a 플러스 b라는 식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F2는 마이너스 21이었지, 그치? 마이너스 2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는 25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되면서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요걸 하나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곱하기 a 플러스 b. 미안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죠? 자, 그럼 f-2는 3이라는 관계식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요. 7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관계식 여기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7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식이요. 그럼 얘들아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왔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7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 fx라고 하는 완벽한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는 과정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 과정 생략하면 뭐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b는 3 나온대요. 여러분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b는 3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얘들아, 근데 선생님 뭐 하나 틀렸네. 쏘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4가 아니라 1이죠.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여기 1 나오고 이렇게. 그럼 다시 정정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7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왔어. 그 두 개를 연립하여서 a가 마이너스 2, b가 3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유튜브 쇼츠에 이제 현우진 강사님이 이제 틀리더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막에 180이 아니라 자막에는 360도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든 강사분들이 대단하시지만 이렇게 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꾸 실수해가지고 요걸 자꾸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었으니까 얘들아
fx라고 하는 저 식에 fx-2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고요. b 자리에 3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너의 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고 더하기 2x로 fx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문제 18번에서 뭘 물어봤다고 그랬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1의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x자리에 1을 대입하여서 f1은 18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계속 말하지만 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원이에요. 과정이고요. 선생님은 매우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수투라는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에요. 식을 가지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18번 문항은 좀 식의 구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성질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항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19번도 별표 한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표 한번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1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항이냐면 자,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문제 적고 다시 왔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y절편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요새 우리 친구들을 혼내면서 왜 혼내냐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혼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아무 조건도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좀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만난다라는 표현 위치관계고 y값이 같다. 즉 y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4-a의 x 플러스 4-2a는 0이라고 하는 식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얘 만들어 두고요. 여러분, 우리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판단을 할게요.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되는데 보통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그럼 너는 2랑 2-a랑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둘 다 플러스 들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x 플러스 2가 오고요. x 플러스 2-a가 오고는 0이야. 그럼 a좌표와 b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 얘들아. a좌표와 b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a가 0과 2 사이예요. 스몰 a가. 그럼 스몰 a가 0과 2 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좌표는 마이너스 2,0이고 b좌표는 2 플러스 미안해요. a-2,0 아닙니까? 그죠? 그럼 a-2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은 형태야. 그럼 잘 봐. 나는 지금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A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B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왜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a-2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좀 보기 쉽게 적어 놓을게요. 그죠? 그럼 a랑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세팅이 됐고요. 이제 누구만 세팅하면 된다? y절편을 세팅하면 된다. 자, y절편 그럼 x자리 0 날려서 4-2a 올 거고 4-2a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0,4-2a였구나. 이렇게 정리만 하면 100점짜리 서술형 답안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삼각형 ABC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체크해. 얘들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체크합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 설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고2 친구들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갑니다. 밑변도 제발 그냥 보이는 데에서 보이는 거 빼지 말라고. 길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수학에서 말하는 차란 말이에요. 차. 그러니까 큰 게 a-2 아닙니까?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고요. 높이는 얘가 됩니다. 둔각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높이 얘니까 4-2a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근데 그것의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해. 그럼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2a의 최대값이야. 그 최대값 m으로 두고서
m의 범위는 a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때 최대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쓸까요?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2-a 곱하기 a였습니다. 그럼 식 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였고 a의 형태는 0부터 2 사이. 야, 이거 이차함수 최대 최소 너네 시험 범위잖아. 중간고사 범위. 그죠? 그럼 저거 뭐 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려보시고 축의 위치가 0부터 2 사이 제한된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도록 하죠. 너는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너무 아래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위로 좀 데려올게. 이 친구는 이렇게 위로 블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축의 방정식이 1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A는 0부터 2 사이다, 얘들아. 그럼 0부터 2 사이는 어떻게 끊냐면 0은 여기고 2는 여기야. 어차피 한 칸 한 칸 차이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똑같아. 그럼 여기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 그럼 넓이의 최대값, 즉 M의 값의 최대값. 얘들아, 요게 축이야. 요게 M축이야, M축. 요게 A축이야, A축.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1이 됩니다. 아, 그래서 최대값 M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칠판 지금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지웠다가 가겠습니다. 네, 칠판 한번 지웠다가 왔고요. 얘들아, 이 라미시 해설 영상의 취지는 고난도,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세요 라고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범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필수 유형들을 설명하는 해설 영상이야. 그래서 우리 라미시 2회차의 20번 문항은 고의 모의고사의 문항을 변형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20번 문항은 설명하면 해설 영상이 많이 길어져. 20번 문항 솔직히 말하면 만약 학교 시험에 20번 뭐 이런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과감하게 스킵하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풀어. 알았지? 다른 문제부터 먼저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고민을 하면은 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번 문항은 나중에 뭐 라이즈 수학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선생님이 따로 따로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그때 올려보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요 해설 영상은 꼭 맞춰야 되는 유형들, 제일 중요한 문제들, 최다 빈출 유형들 요것만 가지고 해설 영상 찍으니까 선생님은 서술형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항 21번이에요. 21번. 두 다항식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아, 그래서 가조건이 이거였어요. 2A-B라고 하는 식이 5X제곱 플러스 7X-9였고 나 조건이 어떤 식이었냐면 3A 플러스 B는 5X제곱 플러스 8X-11이었어요. 아, 얘들아. 안 해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21번의 문항은 뭐냐면 A 더하기 B의 값 구해줘? 이 말이야. 그럼 A 더하기 B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이 문항은 사실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하죠, 연립. 연립해서 A 값, B의 값 구해서 블라블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식과 밑에 식 더하면 B 사라질 거고, 그죠? 5A 가지고 블라블라. 선생님 요거는 마무리 안 할 거예요. 22번 가보실게요. 자, Z라고 하는 그 복소수가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1-i분의 3-i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Z 세제곱, 4Z세곱, 5Z 플러스 3의 값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는 얘를 뭐 하겠어? 분모의 실수화를 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가는데 사실 이거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양을 맞춘다. 선생님이 맨날 아이들한테 수학은 모양이다라고 강조하는데 식의 모양을 찾아가면 돼요. 맞춰가면 됩니다.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아, 저는 Z를 디립다 대입해서 문제 풀게요.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Z는 일단 실수화부터 진행을 하자고요. 그래서 1-i의 실수화를 진행하기 위해 합차공식 데려오실 거고 3-i의 1 플러스 i 요렇게요. 자, 얘들아, 요거 계산하는 거 편하니까 선생님 풀이 좀 데려올게. 그래서 Z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i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Z는
플러스 i라고 두고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z-2라고 변형해서 i라고 둔 다음에 제곱부터 시작을 한다. 얘들아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값 구해세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가 거슬리니까 이렇게 남기고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 없앤 다음에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 풀이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z제곱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양 맞추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양 맞추기가 보세요. z세제곱 마이너스 4z제곱은 양변을 뭐 해주면 된다? z를 곱해주면 된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인 거야. 계속 강조한다. 수학은 모양이다. 자, 그래서 z세제곱 마이너스 4z제곱은 마이너스 5z가 됐다니까? 야, 그럼 5z 된 순간 땡큐야. 마이너스 5z 플러스 5z 플러스 3이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너의 정답은 3이더라. 이렇게 하는 그죠? 여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세제곱 직접 하고 제곱 직접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얘들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23번. 자, 다항식 px를 내가 좋아하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나왔어요. 얘들아 너네 시험도 똑같을 거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항수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하게 여기실 거니까. 자, 다항식 px를 문제 좀 읽어보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래요.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5였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식이 뭐라 그랬어? p-1이 5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얘들아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었습니다. 미안해요. x-3이래요. 야, 두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뜻을 가진 애는 굳이 만질 필요가 없어. x-3.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거 나왔고 2차식으로 나눈 거 나왔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얘는 무조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다항식 px를 맞네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이때 나머지가 궁금하다. 요 얘기라고. 얘들아 그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 RX의 형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RX의 형태는 3차보다 작은 2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2차 이하의 나머지의 형태가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야 그러면 얘 지금 항등식이지. 우리 항등식은 미정계수법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나는 A랑 B랑 C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3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개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관계식이 꼴랑 하나, 둘,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고 시작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선생님? 어떻게 미지수를 줄여야 되나요? 보실게요. 똑같은 px 아닙니까? 똑같은 px를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3이 나와요. 그럼 내가 맨날 우리 친구들한테 예시 상황을 들려줘요. 자, 157이라고 하는 수를 15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니? 물론 직접 나눌 하죠. 초등학교 4학년 애들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157을 얘들아 10 곱하기 15 반대로 쓸게. 15 곱하기 10 더하기 7이어서 15 곱하기 10은 10의 배수니까 여기선 나머지가 안 나오고 10의 배수가 아닌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서 나머지가 7이야.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봐. x-2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3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x-2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와요. 우리 150에서 나머지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돼요? 그럼 어디서 나머지가 나와요? 여기서 나머지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나머지가 나와야 돼? x-3이라는 나머지가.
x-3이라는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가냐? 식 써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을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a일 거예요. 왜? ax 제곱. 그때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x-3이 나온다. 그러면 똘똘이들은 이제 미지수가 3개였는데 그 미지수 3개가 결국엔 이런 꼴로 바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항등식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자, 얘들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2회차 영상에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px라고 하는 식은요, 정리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q2'x 해놓고 a에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자고. 얘들아, 이게 rx라고. 제발. 오늘 23번만 알고 가도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이게 rx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rx 정리합니다. 문제에서 rx만 물어봤거든요. 나머지 rx의 형태는 a에 x-2제곱 플러스 x-3입니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하나 안 쓴 관계식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얘 있잖아.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이제. p-1 집어넣을 거예요. p-1은 마이너스 1 빵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될 거고 그것이 5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9a는 9라는 것을 알게 되고 a는 얼마인가? 1이라는 것. 결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라밋이 2회차 통틀어서 선생님은 23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거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23번 그거였고요. 24번은 3차 방정식에 대한 형태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중간고사 범위에는 3차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24번은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해요. 근데 24번 우리 이제 재원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거 풀이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립제법이에요. 힌트 조립제법. 마지막 갑니다. 25번. 25번은 고2 3월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네. 고2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 25번 변형인데 한번 가보실게요. 어떤 문항이었냐면 문제 한번 쓰고 갑시다. 네, 25번 문항 다 썼고요.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입니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건데요. 자, gk-6 플러스 gk-2는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일단 뭐냐면 나는 지금 fx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일단 땡큐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서는 요런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맞춰가야 된다. 요렇게 좀 사고의 흐름을 가보자고요. 그럼 얘들아 일단 fx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때 fx 곱하기 fx-k라고 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fx는 그대로 x-2, x-4가 될 거고요. fx-k는요. x-2, 미안해. x-k-2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x-k-2, x-k-4는 0. 우리는 요식에 집중하자. 요식에. 얘들아. 요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요식에 집중하고 GK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다음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였어. 그지? 그럼 얘들아 얘는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난 더 땡큐지. 더 땡큐야. 그럼 봐봐. 이때의 근은 2, 4, K 플러스 2, K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GK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뭐냐? 실근의 개수가 4개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K는 4개, 3개, 2개밖에 안 돼. 근데 GK는 하나는 왜 안 써요, 선생님? 이미 2랑 4라는 실근이 정해져 있으니까 2개 이상이면서 4개 이하밖에 실근을 못 가져가요. 여기까지 좀 되나요, 여러분? 아, 그래서 GK 너는 알겠어. 2 이상 4 이하였구나. 그런데 개수였으니까 자연수만 가능하다. 따라서 GK가 뭐일 때, 얘들아? 2일 때. 그때 K 값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GK가 3일 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될 때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GK가 4일 때 요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를 지금 fx라고 하는 식의 x랑 x-k를 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 전개해서 뭐 조립제법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럼 문제 절대 못 풀어. 알겠지? 절대 못 푸니까 그 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나가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잡고 25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는 너무 땡큐예요. k 플러스 2가 k 플러스 4보다 얘가 더 작은 수인 거 알지,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좀 편의상 표시를 해놓을게. 그럼 k 플러스 2가 뭐면 돼? 2면 돼. k 플러스 4가 뭐면 돼? 4면 돼. 그럼 이때 k의 값은 누구야? 0이야, 0.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k가 0이면 실근이 무조건 2개 나와요. 2 또는 4요. 근데 이제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거 말고 실근의 개수가 4개인 거부터 가볼게, 얘들아. 실근의 개수가 4개인 거는 그냥 다 다르면 되지. k 플러스 2가 2도 아니고, k 플러스 2가 4도 아니고, k 플러스 4가 2도 아니고, k 플러스 4가 4도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아, 이것도 파란색 쓸 거야. k가 0도 아니고, k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k가 2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무조건 쟤는 실근을 4개 가질 거야. 이 말이에요. 요것만 제껴주면 돼요. 됐죠? 근데 얘가 뭐 관건이에요, 얘가. 그럼 실근이 3개가 된다는 건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게 큰 거랑 같거나, 파란색으로 쓸까? 작은 게 큰 거와 같거나, 큰 게 작은 거랑 같으면 된다. 고로 K가 2이거나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무조건 GK는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얼추 내용이 나오죠. 그죠? 2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어떤 형태냐면 지금 보세요. 나는 GK가 될 수 있는 K의 형태들을 다 찾아놨고 G, K-6 더하기 G, K-2가 6이 되게 하는 형태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요, GK는 2부터 4까지만 가능하죠. 2부터 4까지만 가능하니까 요렇게 2개를 더해서 6이 되게 하는 케이스는 몇 개 안 나와요. 2 더하기 4 가능하고요. 맞죠? 그리고 3 더하기 3 가능하고요. 그리고 4 더하기 2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GK가 2가 되게 하는 형태는 여기 나와있잖아, K가. G0이면 되잖아. 그럼 G0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0이 되려면 K는 6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K 자리에 6을 넣게 되면 G4가 되잖아? G4는 누구냐? 자, 여기다가 지금 4는 요 경우가 아닌 거잖아?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K6 가능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K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K 자리에 6을 넣으면 얘들아 G4야, G4. G4는 어디야? 여기야.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고 0도 아닌 거잖아. 얘네들은 다 K가 0인 거, K가 2인 거, K가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나는 G4인 것은 이미 만족을 하기 때문에 K가 6인 거 일단 세팅 가능하죠. 자, 그 다음 3인 경우 뭐냐면 여기가 2가 와야 돼요.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어떤 값을 가지고 가야 돼? 얘가 2가 되려면 8이라는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8을 집어넣으면 G6이니까 여기서 4가 나와. 그럼 안 돼, 탈락. 그럼 여기서 얘가 3이 되게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소인데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K가 4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요? K 자리에 4를 집어넣어볼게. K 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면 G-2 더하기 G2가 된다니까? 그럼 G-2, G2 모두 3이라는 값을 알게 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6 되는 거구나. 그럼 K4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4랑 2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4랑 2 되는 경우는 얘들아 0. 4랑 2 되는 거. 그러면 K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2일 때 집어넣어볼게. K에 2 집어넣으면 G에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G에 마이너스 2 나올 거예요. 그럼 G에 마이너스 4는 여기 요소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4 될 거고요. G 마이너스 2는 여기입니다. 아, 미안해. 2 넣으면 0이네. 얘들아. 2 넣으면은 G 0이야. 쏘리. 그럼 G 0이니까 G 0은 여기 있습니다. 얘가 2 나온다. 6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죠? 모든 K 값의 합이 궁금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얘들아 6 더하기 4 더하기 2여서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라미시 2회차 선생님 해설 영상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거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25번 문항은 요즘 트렌디한 기출 모고, 수능 모고의 형태다. 그래서 25번은 좀 많이 반복해서 출제가 될 것으로 선생님이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고2 2회차는, 고1 2회차는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1 3회차는 1, 2회 통틀어서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좀 심어지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진 애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회차는 또 이번에 영상 찍어서 해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해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봤던 거 있잖아. 라미시 1회차, 2회차, 3회차. 그거 반복해서 한 번씩 계속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노트 꼭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